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국외자산에 대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국외자산은 출제된 횟수가 아주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8개, 9개 정도 지문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꼭 정리하시고, 그래서 문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 누가 납세 의무자고 필요경비 계산은 공제, 세율, 그리고 인도차익 계산할 때 어떤 가격으로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먼저 납세 의무자는 어떤 사람이냐? 외국의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우리나라에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머무르는 장소, 거소를 둔 자는 해외 자산 양도했을 때 납세 의무가 있다. 5년 이상 거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을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느냐? 원칙이 양도 당시,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이 원칙입니다.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하는 국가의 시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은 실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하는 국가의 양도할 때 당시 시가를 가지고 계산하겠다. 다음 필요 경비. 이 필요 경비는, 자, 여러분, 해외 자산 양도한 것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 양도록세 과세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외국법에 따라 양도록세 납부했는데 우리나라 법에 또 부과를 하면 이중부가 위헌 소지가 있죠. 그래서 해외 자산 양도에 대한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를 해줍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필요 경비는 뭐냐? 외국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지출하거나 수령,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금전을 주고받았죠. 이때 그 화폐 받은 걸 우리나라 환율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자, 양도가액과 필요 경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뭘로 가느냐? 기준 환율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기준 환율은 전 세계의 기준 환율하면 자기네 나라 환율하고 미국 달러를 얘기해요. 그럼 이를테면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돈을 주고받을 때 달러로 주고받았으면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계산할 때 우리나라 원화와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환율은, 만약에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우리나라 화폐로 주고받았다면 바로 계산이 되고, 우리나라 화폐가 아니라도 달러로 주고받았으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 환율을 기준 환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3국의 화폐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일본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달러로 주고받았거나 우리나라 화폐로 주고받았다면 바로 계산해요. 기준 환율이니까. 그런데 달러도 아니고 우리나라 화폐도 아니고 일본 엔화로 주고받았다. 그럼 엔화로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환율 계산할 때 바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삼각형 같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지출한 날 또는 받은 날 현재 엔화와 미국 달러의 비율, 그 날짜의 달러와 우리나라 화폐 이렇게 평가를 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걸 재정환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국 화폐나 우리나라 화폐로 주고받았으면 기준환율이라고 하고, 제3국의 화폐로 주고받은 건 우리나라 화폐와 바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환율 계산하고,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환율 계산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걸 재정환율. 그래서 이 두 가지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에 세금 계산할 때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환산, 평가를 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해외자산 양도했을 때 공제해주는 제도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우리 국내 자산에서는 물가 상승률만큼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양도하면 물가가 상승해서 매매 차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데 국외 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어요. 물건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거니까 국내 자산이 아니라 국외 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안 해주고, 또 하나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사람한테 공제해 주는 인적 공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당연히 해외 자산 양도했어도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해준다는 거.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안 하지만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등기여부 따지지 않고 다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점검하시고, 그러면 해외 자산 양도했을 때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느냐? 보유기간, 등기여부 상관하지 않아요. 해외 자산은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그리고 등기여부에 따라서 국내 자산은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는데 해외 자산은 초과 누진세율로만 되어 있다. 등기여부 자산의 종류 관계없이 6에서 45% 누진세율로 적용을 한다는 거. 이게 지금 5가지 나왔어요. 이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밑에 1번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됐는데 우리나라 법률에 또 부과하면 이중부과 위헌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납부세액은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들어가서 양도차익을 줄여주던가, 아니면 과세표준의 세율 곱해서 세액이 나면 결정된 세액, 산출세액에서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법,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국외 외국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발생하는 환차익이 있어요.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돼. 그건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갑니다.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이익은 우리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거. 또 하나,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내 자산과 똑같이 1,000만 원을 뭐하면 초과하면 분할 납부도 2개월까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8가지 정도의 지문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고 있으면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출제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32회 때 출제된 내용인데 2015년 갑은 미화 2주택을 10만 달러에 취득했어요. 그리고 이때 일부 외화 차익 대출받아서 취득했죠. 그리고 2021년에 20만 달러의 양도를 했다. 취득했다, 팔았다. 이때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갑은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 요게 있어야 납세 의무자죠. 5년 이상 거주자가 아니면 납세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갑의 외국 주택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양도가액, 우리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실거래 가격이에요. 그럼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가면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뭐예요? 일률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일률적으로 3%, 미등기는 0.3 공제해 주는 게 필요경비 계산공제죠. 여기서 틀렸습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아니라 기타 필요경비, 그래서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다음 2번,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 차익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다. 그럴 때는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보한다. 제외됩니다.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이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무게주택 양도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에서 연 얼마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한다. 맞습니다. 이때 미등기도 해줘요. 해외 자산은 등기 여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음 4번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내 자산에만 해요. 다음 5번 갑은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 양도로서 납세 의무가 있다. 5년 이상 거주자니까 해외 자산 양도한 거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1번 해외 자산은 실거래 가격이 원칙이다.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할 때 당시 그 나라의 시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하게 된다는 거. 이번에는 31회 때 출제된 거죠. 자, 거주자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대해서는 국외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합니다. 이때 외화 차입에 대한 취득은 없다. 그러니까 대출받은 거 없어요. 자, 그러면 1번 외국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한다. 맞아요. 이 얘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중에 국내 자산은 등기가 된 부동산 임차권만 양도했을 때 과세 대상인데 해외 부동산은 등기 여부 따지지 않기 때문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양도도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 2번 국외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국외 자산은 기본공제는 해주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줘요. 다음 3번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더라도 외국 정부가 평가한 가액을 양도 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틀렸다. 원칙이 실거래 가격입니다. 그죠?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고 다만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양도할 때 당시 또는 취득할 때 당시 그 나라의 시가를 반영하는 거죠. 다음 4번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 양도가 없는 경우 국외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 공제를 한다. 맞습니다. 미등기 자산도 공제해 주는데 국내 자산 따로 국외 자산 따로 공제해 줍니다. 맞고요. 국외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다면 외국 납부 세공제 방법과 세공제 산출세액이 나면 거기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세공제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들어가서 양도차익을 부담을 줄여주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